좁쌀꽃 이야기. 모내기철에 피는 흰 풀꽃 좁쌀꽃을 아니? 옛날 농사꾼들은 먼 산 언덕에 이 좁쌀꽃이 하얗게 피면 아, 이제 모내기철이 되었군 하면서 너도 나도 모내기를 시작했단다. 여기에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가 얽혀 있는데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무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을 데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지. 서너맞이기 논에 이른봄 벽씨를 뿌려 늦가을 거둘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겨우 두 식구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농사일이란 게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 똑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김 맬 때 김을 맺어야지 며칠이라도 늦었다가는 농사를 망치게 돼. 홀어머니는 행여 농사를 망쳐 귀한 아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지. 그렇게 해 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며 살다 보니 아들도 나이가 들어 어엿한 총각이 됐네. 그런데 이놈의 아들 녀석이 게을러 터져서 도통 일을 하려 들지 않네. 어머니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고도 빈둥빈둥 놀기만 해. 마루에 누워 낮잠이나 자고 그러다 심심하면 망태 들고 낚시나 하러 가고 이러고 산단 말이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조용조용 아들을 타일렀어. 얘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농사일 하기도 힘이 부치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농사를 맡아서 지어다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대답은 말똥말똥 잘하는데 막상 아들 녀석 농사 짓는 꼴을 보니 말이 아니야. 시도 때도 모르고 건달 농사를 짓는단 말이지. 아, 이제까지 농사 일을 해봤어야 시를 알든지 때를 알든지 하지. 빈둥빈둥 놀다가 아무 때나 씨 뿌리고 아무 때나 김 매고 이러니 농사가 될 턱이 있나. 모심기 때를 놓쳐서 남들 논에 벼이삭이 팰 때야 모를 심어 놓으니 그게 뭐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 한 해 농사를 거두고 보니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죄다 쭉정이뿐이야. 그래서 그 해에는 홀어머니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대박살을 구워다 먹고 겨우겨우 겨울을 났어. 이듬해 봄에 농사철이 시작되자 어머니가 아들더러 얘야,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올해는 남들 씨 뿌릴 때 너도 뿌리고 남들 모 심을 때 너도 심으려무나 하고 단단히 타일렀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대답은 말뚱말뚱 잘하는데 워낙 게을러 터진 놈이라 농사 짓는 꼴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 아침에 늦지막히 일하러 논에 나가면 몇 번 일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가 하늘 한복판에 가기도 전에 집어치우고 집에 돌아와. 그러고 낮잠을 자거나 낚시질로 하루해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 남들 모심기 다 해놓을 때까지 한맞이 긴 온에 모를 반도 못 심어놨네. 그 꼴을 보는 어머니는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논에 나가 아들이 못다한 일을 마저 했지. 그러다 보니 그 해에는 힘든 일은 어머니가 죄다 하고 아들은 건성으로 일하는 흉내만 낸 꼴이 됐어. 그런데 늙은 몸으로 고된 일을 해서 그런지 그해 겨울에 어머니가 그만 몸져 눕게 됐어. 어머니는 알아 누워서도 아들 걱정, 농사 걱정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날밤을 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얘야, 올해는 제발 정신 차리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철이 되면 내 하얀 헝겊 조각을 집 앞에 내걸어 놓을 테니 그 헝겊 조각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집에 돌아오지 말고 일을 하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대답은 말뚱하게 잘하지. 봄이 오고 농사철이 되자 어머니는 하얀 치마를 잘라 헝겊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바지랑대 끝에 걸어놨어. 그러면 아들은 그걸 보고 논에 나가 일을 했지. 저녁 무렵이 되면 어머니는 헝겊 조각을 내렸고 그러면 논에서 일하던 아들도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들이 일을 하다가 실증이 나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멀리 집 앞에 하얀 헝겊 조각이 걸려있는 걸 보고는 꾹 참고 일을 했지. 그렇게 처음 며칠 동안은 일을 잘하는 것 같더니 하루는 아들이 아침에 논일을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털레털레 집에 돌아오지 뭐야. 어머니가 어찌된 영문인가 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보니 그새 헝겊 조각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있더란다. 어머니가 헝겊 조각을 다시 매달아 놓으니 아들은 마지못해 도로 논으로 나갔지. 그런데 천성이 게을러 터진 아들은 그 이튿날부터 아주 꾀를 내어 슬슬 놀기 시작하네. 재버릇 남 못 준다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집을 나서자마자 일부러 헝겊 조각을 떼내버리고 하루 종일 낚시질이나 하며 빈둥빈둥 논단 말이지.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얘야, 모심을 철이 됐는데 오늘은 논에 안 가고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면 아이 참 어머니도 헝겊 조각이 없어서 낚시하러 갔는데 뭘 그러세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말지. 그렇게 날마다 헝겊 조각을 떼내고 놀기만 하다가 그애도 못 심는 때를 놓쳤어. 이제는 어머니도 병이 들어 일을 못하니 고스란히 농사를 망치고 만 거지. 일이 그렇게 되니 어머니는 아들 걱정, 농사 걱정에 병이 점점 더 깊어져서 그의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아들은 제 잘못을 뉘우쳤지만 소용이 있나. 이듬해 설이 되어 아들이 어머니 차례상을 차리는데 쌀밥과 떡국을 못 차려. 한 해 농사를 망쳐놨으니 쌀이 있을 리 있나? 쌀이 없으니 쌀밥인들 어떻게 짓고 떡국인들 어떻게 끓이겠어. 할 수 없이 좁쌀로 조밥을 짓고 조당수를 멀겋게 끓여서
차례를 지냈어. 차례상 앞에서 아들은 하염없이 울었지. 진작에 어머니 말씀대로 때를 가려 부지런히 일했으면 저도 잘 먹고 어머니 차례상도 그럴듯하게 차릴 텐데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울음이 안 나올 수 있나. 또다시 봄이 와서 농사철이 되었어. 아들은 이제부터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날마다 논에 나가 일을 했지. 그런데 모심기철이 되니까 어머니 무덤가에 웬 못 보던 꽃이 피어나더래. 좁쌀같이 작은 꽃이 하얗게 피어나는데 멀리서 보면 하얀 헝겊을 펼쳐놓은 것 같이 보이거든. 그걸 보고 아들이 탄식을 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까지 못난 아들 걱정에 저렇게 하얀 꽃을 피우시는구나. 살아생전에 하얀 헝겊 조각을 보고 일을 했듯이 저 하얀 꽃을 보고 모심기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겠지.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언덕에 하얀 좁쌀꽃이 피면 모두들 모심기철이 된 줄 알고 모심기를 했다는구나. 살아서 평생 아들 걱정에 편한 날이 없었던 어머니가 죽어서까지 아들 걱정에 하얗게 피어낸 꽃이 바로 좁쌀꽃이란다.